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조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분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하는 기아 자동차의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렸는데 걸린 것 같지가 않네. On our loving, maybe time told us that we were different. Did it break you down? Staring at the ceiling, fighting off a feeling. One more minute, 'cause I just don't wanna come down, don't wanna go. 니로의 부분 변경 모델은 지난 3월 출시가 되었습니다. 안팎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기능을 좀 더 추가하며 상품성을 높였는데요. SUV의 인기가 지속되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아의 하이브리드 SUV 니로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니로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높은 연비와 그리고 여유로운 공간성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니로의 공인 복합 연비는 16인치 타이어의 경우는 19.5, 그리고 지금 시승 모델인 18인치 타이어는 17.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5와 17.1 디자인이 18인치가 훨씬 멋지긴 하지만 연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비를 우선시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18인치 휠 타이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는 모델의 연비가 공인 복합 연비는 17.1이었지만 도심 연비는 17.7인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는 도심 연비가 오히려 고속이나 복합 연비보다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도심 중에서 엔진보다 모터의 개입이 좀 더 많고, 그리고 회생제동 브레이크의 작동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이 복잡한 홍대, 연남, 망원 일대를 주행하면서 실제 도심 연비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연비 측정을 위해 홍대 일대를 주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비가 기록되는 동안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인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7인치 칼라 TFT LCD가 적용되었고요. 왼쪽 편에는 지금 모터가 충전 중인지 아니면 힘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되는지 등의 하이브리드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 있고요. 가운데는 RPM과 차량과 관련된 정보들이 좀 더 크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와 지금 연료 게이지 등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는데요. 이런 전환되는 과정도 나름 멋있고요. 그리고 폰트나 아이콘 등의 디자인도 깔끔한 편입니다. 또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이렇게 3분할이 가능한 와이드 타입인데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보여준 것은 좋지만 생각보다 반응성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좀 지연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예전에는 이렇게 양옆에 모니터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날렵하게 아래로 배치가 되었죠.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좀 더 커지면서 송풍구 같은 그 외의 것들을 아래로 배치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 같고요. 미디어 조작부도 따라서 좀 더 간결하게 아래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또 송풍구를 감싸고 이런 크래시 패드까지 감싸는 부분이 메탈 느낌이 나게 이렇게 굵직하게 구분을 지어 주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런 아래 조작부들과 이렇게 경계를 딱 지어주면서 조금 정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 이후에
하이그로시 재질이 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이그로시 재질이 깨끗할 때 보면 예쁘지만 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먼지나 지문 그리고 좀 기스가 났을 때 더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호필름이라도 사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크래시 패드를 구분 없이 하나, 이음새 없이 하나로 연결된 이런 심리스 디자인은 좋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니로는 노블레스 트림 이상부터는 2열에도 히팅 시트가 적용되고 1열엔 통풍 시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런 편의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상품성을 보여주고요. 또 SUV다 보니 2열의 머리 위 공간도 확실히 경쟁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오닉보다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긴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4명이 앉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높은 연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이런 오토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은 뭐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모델들에서도 있긴 하지만 그 다시 엔진이 켜지는 과정에서 좀 떨림이나 진동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요. 확실히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모터가 먼저 작동되고 또 엔진이 함께 작동되는 과정도 그런 전환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런 도심 구간에서 특히 오토 스탑 앤 스타트 기능과 만났을 때 확실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더 뉴 니로에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오토 홀드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도심 구간에서 운전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심 주행을 약 15km 정도를 했는데요. 한번 도심 연비가 얼마나 기록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5분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에 기록된 연비는 16.6km/L 정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 도심 연비보다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수치 자체도 상당히 좋은 연비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이 타고 있고요. 또 촬영 관련 지민들도 조금은 있는 상태고 또 이런 주행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고속 연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연비 정보를 다시 리셋을 방금 했고요. 평균적으로 한 시속을 90km 정도로 맞추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된 니로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이 이전과 동일한데요. 1.6 GDI 애킨슨 사이클 엔진에 6단 DCT가 조합되었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141마력이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노멀이나 컴포트가 없는 대신 기본적으로 에코와 그리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어를 뒤에 내리면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또 레버를 운전자 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엑셀 페달에 대한 반응성도 바뀌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묵직해지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패들 시프트입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스포츠 주행 모드일 때는 기어 단수를 이렇게 바꾸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에코 모드일 때는 이 패들 시프트가 회생 제동의 강도를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회생 제동은 3단계까지 설정이 되는데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단지 뭐 계기판 그래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패들 시프트의 역할도 바뀌는 게 상당히 재치가 있고 또 운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로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너무 물렁거리거나 출렁거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딱딱하지도 않은 약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중간점으로 세팅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뒷자리에 앉은 김영준 PD한테도 물어봤는데요. 2열 같은 경우는 1열에 비해서는 약간 딱딱하고 좀 통통 튀는 느낌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진동이나 소음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숙성이나 승차감이 차급이나 이 차량의 가격대를 고려하면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직진 안정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너무 예민하지도 굼뜨지도 않은 약간 평균적인 세팅값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전반적인 주행 관련된 질감이라든지 거동에 대한 느낌이 고급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평균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부분 변경을 거치며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와 그리고 앞에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또 정지 및 재출발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그리고 고속도로 정보를 내비게이션의 정보와 위치 정보와 함께 에이다스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상품성도 높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거리를 이동할 때 운전자의 피로도도 상당히 낮춰주고요. 또 안정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90km로 설정하고 차로 유지 보조와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 다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손을 떼고 바를 때도 차선 중앙을 꽤 안정적으로 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기아 니로보다 훨씬 비싼 이제 수입 브랜드들도 이런 차선 이탈 경고나 약간 넘었을 때 약간 스티어를 걸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들은 많이 추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게 사실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도 고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이런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이전에는 기아 현대차들이 사실 조금 더 넓은 공간성을 잘 빼낸다, 그리고 기본기 대비 이제 이런 편의 장비들이나 이런 다른 첨단 편의 장비들을 조금 더 타 메이커 대비 좀 더 많이 제공한다는 거에서 강점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런 첨단 운전자 보호 장치까지 현대 기아차의 강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 민철기 에디터나 저도 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기능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조 장치일 뿐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운전대를 꼭 손에 쥐고 전방 주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속 구간 주행도 약 16km 정도를 달렸는데요. 지금 계기판에 기록되는 연비는 21.6km/L를 기록하네요. 니로의 18인치 타이어 적용 기준으로 고속 연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큰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다른 모델들도 이런 고속 구간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공인 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 20km 이상의 이런 연비를 보여준 거는 확실히 좀 높은 연비로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측정 방식에 따른 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변화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살펴봤지만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외관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전면을 보면은 이 그릴 패턴도 전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고요. 이 크롬 테두리가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 화살촉 모양으로 두 개, 듀얼 LED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범퍼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안개등이 상당히 크고 또 안개등을 따라서 이렇게 크롬 테두리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요. 부분 변경되면서 안개등 크기도 상당히 작아지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배치가 되면서
좀 더 SUV적인 느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측면에서는 이렇게 크롬 몰딩과 또 휠 디자인의 변화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18인치 휠 타이어잖아요. 다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16인치, 18인치 연비 차이가 상당한데 또 이렇게 보면은 18인치 휠 타이어가 더 멋지기 때문에 좀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후면에서는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안쪽에 그래픽 패턴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 이렇게 좀 분할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쭉 이어진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밤에 보면은 이런 게 좀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도 일부가 변경되는데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리플렉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자형으로 좀 밋밋하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면서 전면과의 통일성도 보여주고 또 옆에 디자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핀들도 좀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품 영역을 거치면서 상품성을 더 높인 기아 자동차의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대한 보조금이 아예 폐지가 되었는데요. 굳이 보조금을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이번 시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나 공용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중 에디터였고요. 마지막으로 모터PD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